사자와 멧돼지의 화해. 찍어보고 몹시 있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류도 난 줄어들었습니다. 햇반, 숲속의 김치, 생물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소의 반 그리고 정도밖에 되지 오뎅, 않았습니다. 오징어 그 국물 생물은 햇반에다가 난 사자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멧돼지가 역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불렀어. 내가 물을 마실 거야. 생양파도 있어야 될 것 같네. 지도 않아. 내가 물을 마실 양파가 없네. 테다. 멧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자와 멧돼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때다. 사자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그러다 아니야, 내가. 하고 서로 외치며 달라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힘이 세요. 어느 쪽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싸우고 나니 사자도 멧돼지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잠시 쉬자 뜨.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시작하자 시작하자. 뜨. 그래, 좋아. 사자와 멧돼지는 허헉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벌써 독수리가 모여있지 않겠어요? 독수리는 싸움해져서 죽은 쪽의 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아니, 봐. 저 독수리 좀 봐.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사자와 멧돼지는 제각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발이 되려고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야. 같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을. 뭐라? 물을 나누어 마시면 되잖아. 싸움을 그만두자. 그래. 그만두기로 하자. 사자와 사자와 멧돼지는 멧돼지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샘물을 마셨답니다. 톡신 한 36,800원이고 토마스는 던컨의 속임수. 밀고 밀어도 피부는 쓰리고 깔끔함은 아쉽다니. 이제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한 번에 4단계 멀티커팅이 마이너스 0.01mm까지 피부는 편안하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던컨의 속임수. 어느덧 네, 소도섬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던컨은 눈으로 뒤덮인 산과 숲을 지나서 달리느라 분주했죠. 던컨은 협계 열차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던컨은 마을로 석탄을 운반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석탄 공장의 석탄이 더 필요했죠. 그래서 제임스랑 토마스가 석탄 화차를 구두로 가져왔어요. 던컨이 들어오면서 제임스한테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내가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 난 좀 이따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파티에 데려가야 돼. 넌 하루에 두 가지를 하는 게 힘들구나. 난 너보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난 훌륭한 기관차라고. 그러자 던컨은 화가 났죠. 그럼 한번 겨뤄보자. 내가 마을에 석탄을 배달하는 게 네가 석탄 공장에 갖다 주는 것보다 빠를걸?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고. 누가 빠른지 똑똑히 보여주지. 하지만 던컨은 걱정이 됐어요. 제임스는 크고 힘이 세거든요.
나비 꽃이 보리수 모두 신나게 하고 이런 토끼 영리한 토끼 작은 토끼 미미 당근이 먹고 싶어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해가 뜨자 미피는 배가 고파서 잠을 깼어요. 아침으로 싱싱한 당근을 먹으면 좋겠는데 미피가 말했어요. 미피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당근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죠. 책상 안을 둘러봤지만 당근은 역시 없었어요. 얘도 당근은 없었어요. 아이 참. 탁자 위도 둘러봤지만 역시 당근은 없었어요. 아이 참. 참, 당근 말고 다른 건 먹기 싫은데. 미피가 말했어요. 미피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어요. 그때 천천히 울렸죠. 이가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미피가 문을 열자 뽀삐 아줌마가 있어. 뽀삐 아줌마가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미피가 말했어요. 아침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당근이 집에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없었죠. 저런 다 잡았니? 저런 구석구석 찾아봤니? 아줌마가 물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미피가 말했죠. 부엌도 둘러보고 찬성함도 둘러보고 탁자 위도 봤는 거요. 그러자 아줌마는 그럼 가스불 위에 냄비를 들여다봤니? 아참. 그걸 깜빡했네. 냄비를 깜빡했어요. 미피가 말했어요. 둘은 서둘러 냄비 안을 들여다봤지요. 역시 냄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냄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에휴, 정말 실망이었어요. 어우, 나도 배가 고픈데.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해보자.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 마당에 당근이 자라고 있거든. 어? 어제 아줌마네 집 마당을 지나갔는데 당근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아줌마는 웃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그 당근을 보여줄게. 이 집은 어리둥절했어요. 당근이 하루 만에 자랄 수도 있나요? 둘은 아줌마네 집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향했어요. 미피는 알 수가 없었지요. 어. 마당에 도착한 미피는 당근을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요. 당근이 없잖아요. 당근이 없잖아요. 나요. 미피가 실망해서 그래서 말했어요. 미피는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아줌마는 당근이 웃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자라요? 그건 그렇지.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줌마 말했어요. 당근인 거야. 보이지 않지만 말이야. 뭐야? 아줌마는 손을 뻗어서 당근을 뿌리칠 뻔했어요. 알았어요. 미피가 말했어요. 당근이 땅 밑에서 자라는구나. 그래서 안 보였군요. 자, 얼마든지 뭐가 뽑아봐요. 가요구나. 아줌마가 말했어요. 당근을 뽑은 미피와 아줌마는 다시 예술로 들어갔어요. 맛있는 당근을 먹을 생각에 부풀어서 말이지요. 용감한 아기 새. 오늘 어제 폭풍 폭풍우가 지은 치던 날 날 미피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나뭇잎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하늘에 떨어졌어요.
멈췄어요. 바람은 멈췄고요.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지 뭐예요. 엄마께서 지금 밥을 당장 안 치기가 좀 힘드신가 보네. 미끼는 공을 들고 나가서 놀았어요. 그래. 다행히 이거 대패 삼겹살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지. 난 또 고기 다 먹은 건 줄 알고 했는데 비록 땅에 떨어진 공은 나무 옆까지 대굴대굴 굴러갔죠. 비록 저 오일장에서 샀었던 미끼는 공을 집으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뭘 봤는지 비록 아세요? 그 엄마가 사줬던 있어요. 그 바람이 수육 불어서 둥지에서 그 떨어진 수육용 그거는 거예요. 수육용이나 이런 건 다 수육용 그 구이용은 다 먹어버렸지만 세상에, 아기새가 비록 너무너무 가엾다. 그리고 또 도와주지? 저 오일장에서 사왔던 그 수육용도 벌써 다 먹고 없어가지고 그 김치찌개하고 뭐 등등등 하나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사줬던 이 대패 삼겹살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야. 아기새를 어떻게 도와주죠? 글쎄. 바람이 불어서 둥지에서 떨어졌나 봐요. 다친 것 같아요. 엄마는 아기새를 살펴 찬찬히 살펴봤어요. 다친 것 같진 다친 곳은 않은데. 없는 것 같은데. 우와, 다행이다. 제가 키워도 돼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푹신한 침대도 만들어줄래요. 하지만 엄마가 말하길 여긴 이런 조그만 새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기 새한텐 엄마 새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서 처음엔 빨간색에다 이게 이 갈색까지 까만 머리 조금씩 몇 가지 남아 있는 거 보면은 딱 여기 사진 속하고 똑같다. 아기새를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는 게 좋겠다. 나에겐 아직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새를 풀밭에 내려놨어요. 사다리를 가져오려고요. 그나저나 아기새는 저 빨래 저렇게 안 돌려놓으면 또 이따가 장윤이 아빠가 나한테 또 빨래 해달라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닐까 싶네. 아기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퍼덕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더니 날개를 퍼덕이는 거예요. 미끼랑 엄마는 가지고 나온 사다리에 나무를 걸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기새가 날개를 점점 더 빨리 날개를 퍼덕이더니 날아올랐어요. 얘들아 우리 돈으로 투자 시작하자. 키움증권. 던컨의 속임수. 어느덧 소도섬에 겨울이 왔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되거든요. 나도 제임스처럼 빠르면 좋을 텐데. 그래서 던컨은 가진 석탄 전부를 최대한 빨리 운반했어요. 제임스를 이겨야 돼. 제임스를 이겨야 돼 또. 그래도 이 대패 삼겹살이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 내가 더 비록 빨라고 했지. 이 김치 사면서 사왔던 저 수육용 고기는 삶고 뭐 김치찌개하고 하느라고 바닥났지만은 던컨은 지기 싫었어요. 네가 가져온 게 병분이 이거 대패 삼겹살은 비계 살 똑같이 이렇게 전부 다 좀 얇다 보니까 더 먹기도 그 치킨에서 거의 순살처럼 먹기가 편안하네. 석탄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던컨은 석탄을 마을로 배달했죠. 이제 마을엔 석탄이 충분했어요. 던컨은 펄펄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부두엔 아직도 많은 석탄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던턴은 속임수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임스가 오기 전에 석탄 화차를 숨겨야겠다. 이윽고 화차를 전부 숨겼습니다. 제임스 내가 석탄을 다 배달하는 그런 줄 알겠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도심 속 수고라는 찾은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분위기와 날씨는 기상캐스터들을 살아봅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네, 서울신문원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내 식물원 찾은 분들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의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흐린 하늘을 피해서 이곳 실내 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지중해관에는 올리브 나무와 유칼립투스 등 다양한 지중해성 기후 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평소에 보기 힘든 나무들을 보면서 연신 감탄에 남발하고 사진을 찍는 시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흐린 하늘에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 낮 기온도 21도에 그치면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오늘처럼 흐리고 선선한 날에는 이곳 실내에서 나들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비만 다소 흐린 서울과 달리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에도 오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고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제 고비사막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와 뒤섞여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고요. 대구와 경북은 오후 한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부산과 제주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고요.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반짝 1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상에서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원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신민희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도 날이 좀 흐렸는데 오늘도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일요일에만 반짝 맑았는데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씩 비가 이어지겠고 서울 등 내륙 지방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그래도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 즐기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남과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복도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나들이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황사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네, 고비사막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내리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황사가 관측되는 곳은 없는데요. 다만 비가 잦아드는 오후에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세먼지 상황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바람 불고 좀 쌀쌀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연휴 기간 내내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낮 기온은 23도 선인데 연일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5도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가 19도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부산과 제주도가 17도로 어제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특히 제철 음식을 좀 챙겨 먹으면 좋다고요. 네, 이제 곧 어버이날도 다가오잖아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날 때 메뉴 선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 제철 음식을 고려하면 좋은데요. 제철 음식은 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철을 맞은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면 건강에도 좋겠죠. 먼저 쭈꾸미인데요.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로 타우린이 풍부한 백도 음식입니다. 쭈꾸미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칼로리가 낮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 장어는 5월에서 7월까지 제철로 철분과 칼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두릅 역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무기질과 비타민, 단백질 등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멍게도 5월이 제철인데요. 멍게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안주로 먹거나 술 마신 다음날 먹기에도 좋고요. 유기산이 풍부한 매실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불량 해소를 비롯해서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네, 제철 음식들로 가족들과 건강한 가정의 달 5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날씨는 어떨까요? 네, 내일은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수요일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은 그래픽으로 살펴보시죠. 남은 한 주 동안은 대체로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모레는 24도까지 올라서 반짝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모처럼 하늘도 맑아서 완연한 봄을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외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탓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신미림 캐스터와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돋보기를 버리세요. 보기 싫고 난 징검다리 연휴이기는 했지만 최장 6일간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기압의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맑고 쾌청한 날도 있었지만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변화가 많았던 연휴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한참 걸었더니 배가 고픈 걸. 아니면 생각나네. 생각나는가 보다. 잘 됐다. 우리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해볼까? 안녕하세요. 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조금 남을 수 있나요? 안녕. 처음 보는 아이구나. 너도 내 특별한 그냥 볶음밥을 볶음밥을 먹으러 온 거니? 특별한 볶음밥이라고요? 그래. 신기한 맛을 찾아 모험을 떠난 아이들이 맨 처음 거쳐가야 할 시험이지. 이 아이들도 너처럼 신기한 맛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요? 호박은 못 먹겠어. 물컹물컹하고 이상한 맛이라면 시금치는 싫어. 난 햄버거랑 치킨이 좋단 말이야. 양파는 먹기 싫어. 당근도 버섯도 맛없어. 왜 자꾸 맛없는 걸 먹으란 걸까? 신기한 맛을 찾아 아무도 아무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음식을 만들려면 근데 먼저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이 아이들은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으려다 이렇게 이 식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무서운 마법에 걸린 거야. 실패하면 너도 이 애들처럼 될지 몰라. 그래 그래서 그래. 해볼래? 어떤 시험인지 몰라. 전 문제 없어요. 전 뭐든지 잘 먹는 상민이거든요. 아주
스타라이구나. 그럼 내가 만든 아주 특별한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렴. 이 볶음밥엔 아주 영양 많고 맛있는 재료들이 8가지나 특별히 들어가 있단다. 그 재료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내서 화면에 보이는 이름표에 이름을 맞춰 넣어봐. 8가지 재료를 모두 맞추면 내 볶음밥을 모두 먹을 수 있을 거야. 우와 맛있어 보이는걸. 무엇부터 먹어볼까? 내 이름은 토마토. 내 이름은 토마토. 케찹도 노래도 되고 주스도 되는 멋쟁이 빨간 새소리야. 토마토. 토마토는 싱싱하고 달콤하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맛이야. 나의 이름은 시금치. 난 아주 많아서 날 먹으면 힘이 나고. 튼튼해지지. 시금치. 시금치. 좋아, 정답이야. 시금치를 먹으니 정말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아. 난 버섯. 난 버섯.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지. 영양이 많아서 몸에도 좋고 쫄깃쫄깃 맛있단다. 버섯. 버섯. 정말 잘하는구나. 버섯은 향긋하고 부드럽고 쫄깃하네. 정말 좋은 맛이야. 아주 좋아. 내 이름은 양파. 이름은 양파. 벗겨도 계속 껍질 나오는 게 바로 나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대패 삼겹살이 남아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 여기까지도 구이. 여기까지도 뭐. 여기까지도 뭐. 여기까지도 뭐. 여기까지도 뭐. 여기까지도 뭐니. 여기까지도 뭐니. 여기까지도 뭐. 여기까지도 뭐니. 여기까지도 뭐니. 왜 까드드 부이 왜 까드드 부이 왜 까드드 부이 까드드 부이.
앞. 까드드버. 왜 까드드버를? 왜 까드드버? 왜 까드드버? 까드드버. 그 아직 까드드버를. 까드드버. 까드드버를. 왜 까드드버를? 아니요. 왜 까드드버를? 까드드. 아마 까드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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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까드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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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까드드버.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래 이 친구 핑구. 바로 이때 선생님이 나타나는 순간 나도 까드드버. 까드드버. 이게 핑구 장난이라는 걸 딱 눈치챈 엄마. 이게 다 핑구 장난이라는 걸 엄마 펭귄 금세 눈치채는 거 봐. 아이고. 그러게 누가 그런 장난을 치래 핑구. 너 이러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선생님께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보네. 동생 핑가는 엄마 펭귄 옆에서 뭐가 이 녀석이. 아이고 원녀석.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까드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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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벌을 받게 된 핑구. 아이고 잘났다 이거. 그러게 왜 놀래키고 그래. 아이고 이 녀석. 이때 엄마 펭귄은 또 뭘 주려는 걸까? 이때 아빠 펭귄이 나타나네. 에이 그 고사다 이 녀석. 그러게 그런 장난을 왜 치고 그래? 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까드드드이. 까드드드. 까드드드이. 까드드드. 저런 지쿠 장난을 치고 그러노. 박인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팀 PNB 우창의 전기의 황서희 최연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과연 이 두 팀의 대결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박인영 프로가 도전하죠. 94년생, 프로 경력은 11년 차. 유일한 왼손이죠.
아우 스플릿이 됐어요. 박인영 선수의 그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이고 장점은 이제 높은 RPM을 구사하면서 나의 저 어떤 높은 라인이 나와. 전 수준인 거면 뭐 정혜원 프로, 박가률 프로, 뭐 홍혜미 프로 등등등 하고도 좀 비슷하면서 같은 수준이네 우리 박인영 프로. 환경이 매치에 뭐- 맞지 않는다 했을 때 약간 부침을 주는 그런 것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런 아쉽게도 오픈으로 출발하고만 스톰. 오픈 프레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 이제 PNB 우창 차례인데요. 자 PNB 우창의 첫 투구자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번 단체전을 치르는 6명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왼손 전기의 선수군요. TPMB 요청은 전기의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딱 90년생. 프로 경력은 6년입니다. 우승을 차지했던 전기. 오른손잡이에서 가장 유일한 백스윙 높은 전기회죠. 전기회 좋네요. 정기혜 선수 굉장히 높은 백스윙에서 나오는 이제 파워풀한 볼링을 구사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관의 재앙이라는 그런 그렇죠. 정도로 항상 우승권에 자 이제 PNB 우창의 두 번. 5위 안에 있지만 자 이제 스톰의 막내 선수죠. 한윤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스톰팀의 막내 11년에도 4위. 한윤아 선수입니다. 98년생이고요. 프로는 7년 만에 첫 개인전 우승도 했던 한윤아 선수죠. 한윤아 좋네요. 오. 한윤아 선수 KTV의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팬이 많은 그런 선수이고 그리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요. 쉽게 이 패배 나이도 스톰팀에서 제일 어린 친구죠.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7년 만에 이렇게 첫 우승을 확정했던 한윤아 선수였고요.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자, 한윤아 선수. PNB 우창의 맏언니 최현숙 선수가 나섭니다. 79년생, 프로는 12년. 어떻게 보면 팀의 맏언니 아닌가요? 그렇죠. 프로 경력도 가장 긴 선수인 최현숙 선수입니다. 최현숙 또 역시 아이고 저게 어떻게 넘어갈 정도인지요. 야. 홀은 오른손 기준으로 1번 핀을 예. 한 3분의 2 지점 17.5보드 정도에서 가격을 했을 때 우리 권현중 해설위원도 프로로 이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언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스톰팀의 마지막 주자 김지현 선수입니다. 스톰의 세 번째 주자 김지현 83년생이고요. 어느새 프로 경력 2년으로 올해 2년 차죠. 김지현 10번. 김지현 선수는 실업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네. 은퇴를 일찍 했었다면서요? 실업 선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졸업하고 실업 선수를 은퇴를 이렇게 빨리 했었다고요? 거의 뭐 한 2년 정도 선수 생활하고 실업 선수에 들어간 거거든요. 40% 입장에서 2년차 선수다 이거죠.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김지현 리듬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의외로 실패도 아삭아삭하네요. 은퇴를 했다가 뭐 코치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하다가 다시 아 그렇군요. 자 PNB 때 마지막 주자 황서인 선수입니다. PNB 때 막내죠. KND요차 황서인 2001년생 제일 어린 나이입니다. 오 이게 웬일인가요? 네. 턱질을 하고만 PNB 창. 공프리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스톰에서 한윤아 선수가 제일 어린 거에 비하면 PNB 쪽에서는 이 황서인 선수가 제일 막내예요. 이 두 팀 양팀 막내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귀의 수가 4프레임 도달합니다. 전귀의 4프레임.
첫 투구에서 전기에 전기에 또 10번이군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햄필이 남았고요. 그래도 현재 테이프 창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일단 복대스윙은 잘 하는데 10번 피나 7번 피 남은 확률이 예. 많을 거예요. 점점 짜이. 노란색 장갑도 넓고 빨간색 앞치마도 넓고 빨래 빨래 끝. 뭐 이제 밥을 밥을 먹어야지. 먹어야겠네. 야무야무가 왜 저럴까? 야무야무 참참. 야무야무 참참. 야무야무 참참. 밥. 야무야무. 왜 그래? 어디 아파? 야무야무.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께 연락을 해야겠어. 여보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아픈 곳을 싹 낫게 해주는 닥터 싹입니다. 닥터 선생님. 닥터 싹 선생님, 야무야무가 아파요. 밥도 잘 못 먹고요. 저런 밥을 좋아하는 야무야무가 밥을 잘 못 먹다니 정말 많이 아픈가 아픈가 보군요. 보군요. 금방 갈게요. 또. 야무야무 조금만 참아. 야무야무, 조금만 참아. 의사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이 금방 오셨네. 오셨네. 네, 나갑니다. 야무야무. 야무야무 밥맛이 하나도 없다고요. 야무야무. 머리도 아프고 목도 따끔따끔하고 코도 간질간질하고 야무야무가 감기에 걸렸네. 감기요? 야무야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세요. 이 약을 먹으면 감기가 싹 노란 약이군요. 이렇게 커다란 약은 처음 뭔가요, 닥터 선생님? 노란색이네요. 야무.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아픈 곳을 싹 낫게 해주는 닥터 싹이라고 합니다. 오, 우성이 무슨 친구군요. 친구군요? 에? 아니, 할머니, 오, 아빠, 엄마 온 가족이 다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금방 갈게요. 금방 가드릴게요. 그럼 박 아저씨, 난 이만. 우와, 이번에도 금방 가시겠는걸? 닥터 싹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무야무. 조금만 참아. 닥터 싹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병도 잘 고쳐주시고 선생님이 지어주신 알록달록 약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드디어 닥터 싹 선생님이 우선의 집에 도착했어요. 닥터 싹 선생님은 할머니에겐 뼈가 튼튼해지고 몸속의 나쁜 병균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하얀색 약을, 아빠에겐 눈이 건강해지는 초록색 약을, 엄마에겐 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검은색 약을, 그리고 동생에겐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빨간색 약을 지어주었어요. 닥터 이 선생님. 약을 먹으면 아픈 곳이 싹 나을 수 있습니다. 닥터 선생님, 알록달록 약은 그래요. 궁금하면 여기를 보세요.
먼저 흰색 약, 할머니를 위한 하얀 약은 마늘, 마늘, 양파, 양파, 무, 무, 감자, 감자, 모두 하얀색 음식들이었어요. 아빠를 위한 초록 약은 브로콜리, 시금치, 시금치, 오이, 오이, 피망, 모두 초록색 초록색 음식들이었어요. 엄마를 위한 난 검은 검은 약은 검은깨, 검게, 검콩, 콩, 김, 김, 다시마, 미역, 미역. 모두 검은색 음식들이었고, 그리고 동생을 위한 빨간 약은 약은 사과, 사과, 토마토, 토마토, 딸기, 딸기, 고추 고추, 모두 빨간색 음식들이었어요. 음식들이었어요. 알록달록 약은 모두 맞아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그러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고 이거 아픈 곳이 싹 싹 나을 거예요. 나습니다. 과연 우리 야무야무를 위한 이 노란색 약은 어떤 메뉴였을까? 자, 우리 야무야무를 위한 노란 약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조금만 참아, 야무야무. 그러네. 오렌지, 단호박, 당근, 파, 파프리카까지. 아이고, 야무야무 조금만 참아. 노란색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야무야무도 건강해질 거야. 싹 나을 거야. 자, 이럴 때 요리 박사 밥 아저씨가 나서야겠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알록달록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볼까요? 그래서 야무야무 좀 나보자. 우와, 야무야무. 닥터 싹 선생님이 지어주신 노란색 약을 먹으니까 정말 감기가 싹 나았네. 나도 야무야무.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야무야무. 그래. 색깔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해져요. 친구들도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의 음식들을 골고루 먹기. 밥 아저씨랑 약속해요. 야무야무 참참. 참. 1년에 한 번 누를까 말까 한 버튼이 있어야 되나? 글쎄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친구 찾아왔을까? 당금이구나. 장금이구나. 안녕. 밥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서 잠깐만 뭘 왜 도와줄까? 그럴까? 아버지, 한자로 시작하는 음식 좀 알려주세요. 한자로 시작하는 우리 장금이 친구에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요리사를 꿈꾸는 소녀야. 장금이 임금님께 최고의 음식을 올리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어요. 이 그런데 주인이신 장금이한테 마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던 마마님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장금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자, 이걸 너에게 주마. 이건 바로 요리책이었어요. 비법을 적어놓은 요리책이었어요. 이 요리책을 보고 끝이야. 나는 이제 문제할 거 없어. 난 먹고 푹 쉬면 진짜 그만.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올라 경주에 내려앉았어요. 그것도 혼자 아마 저녁 때 이 케이스 지갑에 남아있는 이 돈들을 이용해서 과연 저녁 함께 먹을 술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 점심 걱정은 그만이지. 미끼랑 엄마는 서다리를 다시 빌어놨어요. 아기새가 돌아오자 엄마 새는 너무 신났어요. 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나 먹고 일단은 푹 쉬면 정말 그만이니까. 지니 퀴즈 쓰고 또 뭘 볼까? 야, 게임, 이 안전 게임. 야, 지니 퀴즈 게임 쓰면 뭐가 나올까? 제목은 누가 빨리 가라. 누가 내가 먼저 할게. 친구야, 주사위를 쇠를 던져줘. 던져줘. 주사 위에 나온 숫자만큼 만큼 발을 옮겨줘. 뚜뚜뚜 무지개 다리. 무지개 네, 다리를 건너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번엔 내 차례. 뚜두두 무지개 다리. 다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번엔 내 차례. 이번엔 내 차례. 자, 우리 푸근이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 20번. 이번엔 내 차례. 배우는 5.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엔 내 차례. 5. 하나, 둘, 25번. 이번엔 내 차례. 이번엔 내 차례. 자, 이 박성실 경감. 박성실 경감이 자동차로 태워주마. 이번엔 내 차례. 이번엔 내 차례. 성공이네. 야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어우, 이런 아쉽다. 그래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친구야, 도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이걸로 비벼 짜장면. 웰치스. 비벼 짜장면. 자, 오늘 트리케라톱스가 오늘 이
친구. 이 공룡 박사님이 또 뭘 배달 음식만 드시고 뭔가 해드릴게요. 과연 이 공룡 박사님 어떤 법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요리는 생전 처음인데 친구야 날 좀 도와줘. 자, 우리가 이 공룡 박사님을 과연 이 주인공 친구 도와줄 수 있을까? 시금치 오이가 녹색물도 엄청 건강하겠지. 여기다 소금에다가 마우스를 꼭 누르고 화살표를 따라해봐. 우리 스테고 케라스 공룡 박사님 생각이 바른 거다. 우리 저 스테고 케라스 박사님 어떤 법으로 우리 경관님을 놀래켜 드리려나? 밀어 밀어 그렇죠, 밀어. 자, 우리 스테고 케라스 지금 우리 박성주 경관님을 위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으로 뽑겠다고. 자, 트리케라톱스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문제. 물이 끓으면 면을 퐁당 넣고 계속 저어주지 않는 눌러붙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자, 화살표대로 저어주자. 그래요 트리케라톱스 씨. 면이 탱탱해지도록 차가운 물에 헹궈 주고. 마우스를 꼭 누르고 자, 우리 트리케 박사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버리고 한 번 더. 면을 건져서. 물이 빠지는 동안 짜장 소스를 만들자. 그래요 트리케라토스 씨. 야채 짜장, 쇠고기 짜장. 먼저 재료를 손질하자. 아, 이 공룡 박사님이 스테고인지 트리케인지가 좀 헷갈려. 그래요 공룡 박사님. 이 공룡 박사님이 트리케야 스테고야? 듣다 보면 알겠지. 원세 박성수 경남을 위해 열심히 요리에 나서는 공룡 박사님. 스테고인지 트리켄지가 좀 궁금해. 이 공룡 박사님의 정체는 과연 스테고야 아니면 트리케야 아니면 뭐 다른 공룡 종류야? 확인해보면 알지. 자, 다음. 자, 이제 신나게 볶아볼까? 아참, 뜨거운 기름은 위험해. 그렇죠. 얼음과 함께. 춘장, 밀가루, 콩, 카라멜 넣고 발효시킨 소스. 그렇군. 이 공룡 박사님은 과연 정체가 스테고야 아니면 다른 공룡 종류야? 자, 이제 야채를 볶자. 신나게. 그렇죠. 볼까. 설마 이 공룡 박사님의 정체는 스테고 케라스스야? 야, 나 진짜 요리사가 지금 그러게요 공룡 박사님. 감자가루, 물에 섞어 소스를 걸쭉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이 우리 공룡 박사님의 비법. 짜장 완성. 자, 스테고 케라스스 이 공룡 박사님의 정체도 이제 밝혀진다.
스테고인지 뭐 다른 공룡인지. 자, 이 공룡 박사님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겠네. 마음껏 넣어드리죠. 스테고케라스 씨야 설마 이 공룡 박사님? 완성. 아 그러네요. 스테고케라스 박사님이군요. 자, 우리 스테고케라스 공룡 박사님의 요리 내가 만든 돌쟁반 짜장면. 우리 박경란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 우리 스테고케라스님의 짜장면 맛을 보십시오. 박경란님. 비벼 어떤가요? 스테고케라스 박사님 임무 완수. 다음은 이거 매콤달콤 떡볶이. 매콤달콤 떡볶이. 자, 한가로운 날 빈치와 테스가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네. 자, 우리 빈치군. 난 요리 잘하는 남자가 자, 이 한마디에 어느새 테스에게 요리를 나서게 된 우리 빈치군. 한번 볼까요? 친구도 도와줄 거지? 자, 우리 빈치군의 요리는 치즈 떡볶이, 카레 떡볶이, 라볶이, 해물 떡볶이 이렇게 내주겠는데 치즈 떡볶이부터. 이 2인분 분량의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 과연 우리 빈치군은 설탕, 테스 양에게 이 맛있는 떡볶이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고춧가루, 아, 그러니까 이 공룡 박사님의 정체는 스테고케라스 씨라는 공룡 박사님이었군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을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 예로삼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이 여러 차례 요격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후티 반군의 미사일 요격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은 공항 터미널에서 300여 미터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בתוך המיגונית שמענו בום כזה גדול שבחיים לא שמעתי. הכל רועד שם. 이번 미사일 공격에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공항 측은 비행기 착륙을 1시간 정도 중단했다 재개시켰습니다. 후티 반군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وذلك بصاروخ باليستي فرط صوتي وقد أصاب هدفه بنجاح بفضل الله.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공격의 배후엔 이란이 있음을 상기시켰고 카츠 국방장관은 7배로 응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always remember that 짜증면. 난 이제 일단 고민 끝. 일단 이렇게 넉넉하게 먹어놓으면 뭐 내가 걱정할 게 있어. 늙은 사자가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물들은 앞다투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우가 안 보이는데 무슨 까닭이 있냐? 평소에 여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늑대는 여우를 혼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사자님, 여우라는 놈은 평소에 사자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자님께서 병이 들었다니까 아예 사자님을 깔보는 모양입니다. 뭐야? 내 그놈을 단단히 혼내줘야겠군. 사자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여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좀 어떠십니까? 여우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자 사자는 눈을 부릅뜨며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내 건강이 어떤지 궁금한 놈이 이제야 분명을 왔느냐? 늑대의 말처럼 네가 나를 늙고 병들었다고 깔보고 이런 것이 아니냐? 듣고 보니 여우는 여우는 늑대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감히 제가 제가 감히 사자 대왕님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 사자님이 병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구하러 다니다 늦은 것뿐입니다. 이 말에 사장님 화가 조금 조금 풀렸었어. 그래, 그래. 약을 구했는지 대충 좀 어떻다는 거니? 못 구했다는 건가?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의원님 말씀이 사자님의 병에는 산늑대의 털가죽을 벗겨 몸에 두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지라. 여우는 이러면서 늑대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저 여우놈이 너는 나를 죽일 작정이군. 난 늑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다. 늑대는 급히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가죽을 벗기우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연히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 나가는 자신이 먼저 빠진다는 것을 알았어야지. 욕심꾸러기. 물 내릴 때마다 자동 청소되는 변기 세정제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다고? 자취 10년차 친구 집에서 훔쳐온 자동 변기 세정제. 근데 이거 효과 정말 미쳤네. 수도에 미쳤네. 넣으면 물 내릴 때마다 이물질이 싹 닦이고 물때가 끼지 않고 불쾌한 찌든내까지 사라지니 매일매일 새 변기를 쓰는 기분. 변기 청소 하루만 걸려도 각종 대장균, 곰팡이균이 퍼져서 피부에 다 위험한데 이건 물 내릴 때마다 세균을 무려 99.9% 싹 제거해주네.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커서 한 개만 넣어도 3개월은 변기 청소 거들도 안 봐도 돼. 지금 1년치 구매해도 만원. 낙타의 소원. 낙타가 길을 가다 소를 만났습니다. 소는 낙타의 머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때? 내 꿀 멋있지. 낙타는 뿔이 없었으므로 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가 소가 다시 다시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뿔이 있으면 참 한번 좋단다. 더. 나쁜 녀석도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해. 그리고 또 뿔이 있다면 머리 모양이 더 큰 사이죠. 낙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제우 소는 또다시 손 말했습니다. 난 뿔이 없는 녀석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더군. 너도 너도 그렇지만 그리곤 종종 걸어가 버렸습니다. 낙타는 뿔을 가진 소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여, 부디 저에게 소처럼 뿔을 달아주세요. 그러자 제우스 신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는 소보다 크고 훌륭한 몸집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뿔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소는 사막을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넌 사막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뿔은 뿔은 없습니다. 제우스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낙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만을 부러워하는 녀석을 제일 싫어한다. 그리고 화가 난 제우스 씨는 낙타의 귀를 떼어내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낙타의 귀는 아주 작답니다.
는 야우. 야우. 숲속의 왕 사자가 사자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양과 늑대와 여우가 병문안을 왔어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나오니 입에서 귀귀한 냄새가 나는구나. 난다고. 심심한 사자는 무슨 일로 트집을 잡아볼까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사장님 입에서 그 귀한 냄새가 나는데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양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같으니.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사자는 한 입에 양을 물어 죽였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이번에는 무서운 눈으로 늑대를 쳐다보았어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늑대는 거짓말했습니다. 이 치산 놈. 넌 멍청이 양보다 더 못한 놈이야. 사자는 늑대를 한 입에 물어 죽였어요. 이제 사자는 느긋하게 여우를 벽으로 몰고 가서 하고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내 입에서 네. 냄새가 나니? 여우는 재빠르게 깨를 생각했어요. 사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우는 용케 사자의 집에서 살아나왔어요. 아기 다람쥐와 너구리. 너구리. 커다란 밤나무에 달려있던 밤이 다 익어서 땅에 툭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밤나무 밑에서 놀고 있던 아기 다람쥐가 밤을 주었어요. 밤이 그거 맛있게 생겼다.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야지. 아기 아기 다람쥐는 다람쥐는 여기저기에서 어. 맛있게 익은 밤들을 주워 모았어요. 바로 그때 그때 너구리가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저기 꼬마 다람쥐가 있구나. 얼른 가서 잡아먹어야지. 너구리는 너구리는 열심히 밤을 줍고 있는 다람쥐 뒤로 가서 다람쥐를 꽉 꽉 붙잡았어요. 너 나한테 잘하겠다. 내가 없어 참이네 잘됐어. 널 잡아먹어야겠다. 다람쥐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아니 이것들은 밤이잖아. 잘됐다. 잘됐다. 이 밤들도 내가 내가 빼앗아 빼앗아 먹어야겠지. 그때 자, 다람쥐한테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너구리 아저씨, 밤을 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다음에 불에 불에 구워한다고? 정말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굽는 거니?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기 다람쥐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았어요. 그 돌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다람쥐는 그 돌 위에 밤들을 올려놓았어요. 너구리 너구리 아저씨 아저씨, 조금 있으면 이 밤들이 더 커지면서 맛있게 익어요. 익어요. 점점 더 커지니까 아주 좀 커진 커진 다음에 후에 먹으면 무엇이 돼요. 드시면 돼요. 이 밤들이 더 커진다고? 아하, 그거 참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 나머지 밤들도 더 얹어놔. 모두 커지가 때문에 많이 먹어보게. 돌이 점점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돌 위에 있는 밤들도 익으면서 점점 팽창하여 커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네, 좋네. 야, 정말 밤이 커지네.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책에서 배웠어요. 여기 이 밤 좀 보세요. 아까보다 정말. 이게 너구리는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까이 대고 그 밤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펑 하고 밤이 터졌어요. 밤을 불에 구우면 뜨거운 열 때문에 밤 껍질이 팽창하지요. 밤 껍질이 팽창하다가 압력이 너무 세지면 밤 껍질이 폭풍처럼 터집니다. 밤 껍질이 터지면서 너구리의 눈에 맞았어요.
너구리는 너무 아파서 눈을 감싸고 뒹굴었어요. 아기 다람쥐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아기 다람쥐는 지혜를 써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구리의 눈주위가 검게 보인다는 것은 이때 밤 껍질에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욕심쟁이 개. 욕심쟁이 개가 골목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이거 무슨 맛있는 일이지? 남자지. 둘레둘레 돌아보니 고기를 문 강아지가 욕심쟁이 개의 눈치를 보며 엊그저쯤 서 있었습니다. 꼬마야, 괜찮아. 이리 와서 먹으렴. 강아지가 마음을 놓고 입에 문 고기를 바닥에 놓자 욕심쟁이 개는 고기를 낚아채 오늘은 재수가 좋군.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먹어야겠어. 개울 건너편으로 가려고 다리를 건너던 욕심쟁이 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글쎄 다리 밑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 녀석이 가진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잖아. 저것도 빼앗아 먹어야지. 욕심쟁이 개는 왕! 하며 큰 소리로 겁을 지었습니다.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는 퉁덩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짖었던 거예요.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몰라보다니 바보 욕심쟁이 개. 너무 꼬리로 낚시를 하는 호랑이. 옛날 어느 추운 겨울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렸어요.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배만 고팠어요. 이놈 토끼야! 호랑이는 마침내 토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입에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저 같은 작은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 제가 부르겠어요. 먹을 것이 무척 많은 데가 있으니 따라오세요. 먹을 게 무척 많다고. 그럼요. 호랑이는 눈을